안녕하세요, 매봉단 단원 여러분. 멘토링 강의 교육기부봉사단 국기 인재개발부 부장 배진욱입니다. 본 영상은 멘토분들이 입시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입시 세미나 영상 중 입시 흐름 분석 파트 영상입니다. 본 슬라이드 이후 목차가 소개된 뒤 각 파트별로 단원분들이 수고해주신 입시 세미나 녹음 파일이 재생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입시 세미나 입시 흐름 분석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세미나 입시 흐름 분석 앤 토파 보기 중 2023학년도 수시 일정 소개 파트를 맡게 된 멘토 김준호, 신영서, 심다은, 황재윤입니다. 녹음은 담당을 맡게 된 김준호 멘토가 진행해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수시 일정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일은 9월 13일 화요일에서 17일 토요일까지로 총 5일간 진행이 되며 이 사이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을 모집을 실시합니다.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 시간은 대학별로 상이하므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형은 원서 접수 마감 이후인 9월 18일 일요일부터 12월 14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4년제 대학 중 본 캠퍼스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을 중심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명지대학교는 검색 시 본 캠퍼스가 먼저 명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본 캠퍼스를 포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관학교 등의 특수학교들과 각 학교의 논술 전형 일정은 달력 뒤에 배치하였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달력은 자기소개서, 1차 합격, 면접일, 최종 합격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화면을 10초씩 보여드릴 예정이니 필요한 대학의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0월 1일부터 22일 구간에는 대표적으로 서경대, 삼육대, 한양대 등의 1단계와 면접 그리고 최종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는 한국예대, 삼육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의 1단계와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11월인데요. 먼저 11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광운대, 상명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등의 1단계와 면접 그리고 최종 발표 전형이 있습니다. 11월 17일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수능시험 전후로 많은 대학들이 1차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또는 면접을 시행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PPT 페이지에 준비를 했으니 멘토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영상을 멈춰가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일부터 30일까지 대표적으로는 상명대, 동덕여대, 경기대 등의 면접과 최종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과 19일에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1단계 그리고 면접 전형을 시행하는데요. 건국대, 경기대 서울캠, 서울시립대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의 1단계와 면접 전형들의 학교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세대, 숭실대, 그리고 경희대가 1단계나 면접 전형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1월 26일에는 고려대, 국민대, 숙명여대 등의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11월 27일과 29일, 30일에는 고려대, 국민대, 충남대, 서울여대 등에서 면접 전형과 1차 합격 발표가 진행됩니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금토 3일 중에는 충남대, 전남대, 동국대, 중앙대, 홍익대 등의 면접과 최종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월 15일에는 많은 대학교들의 최종 발표가 나는데요. 멘토 여러분들께서는 잠깐 화면을 멈추고 어떠한 학교들이 최종 발표를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 4관 학교의 전형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멘토 여러분들께서는 전 슬라이드와 같이 잠시 멈추셔서 관련 일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3, 4관 학교를 더불어 그 외 국군 간호사관 학교나 경찰대학교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그리고 지방 거점 공립대학 중에 논술이 없는 학교는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가 있습니다. 해당 달력은 논술고사 일정, 최종 합격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위와 마찬가지로 각 화면을 10초씩 보여드릴 예정이니 필요한 대학의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성신여대, 연세대, 서울시립대의 논술고사가 진행되겠습니다. 11월의 경우 11월 2일에 성균관대, 15일에 숙명여대, 16일에 경희대 등의 논술 전형이 있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일정의 경우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26일에는 부산대, 세종대, 한국외대 등의 논술 전형이 진행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27일 날 논술을 시행하는 학교는 광운대, 덕성여대, 세종대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2022년도 12월 15일 목요일에는 광운대, 건국대, 경북대를 비롯한 여러 논술을 시행한 학교들이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흐름 분석 수시 파트 음성 녹음 담당 조하정입니다. 지금부터 배진욱, 이수정, 이채원, 조하정 멘토가 준비한 2023년도 수시 입시 변경 흐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시 전형 흐름 분석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인원 변동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각 전형별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수시 모집 인원 변동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2022학년도 대비 모집 인원이 5,958명 증가해서 총 15만 4,464명을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1,887명 증가하여 8만 1,390명을 뽑게 됩니다. 전년도 대비 선발 인원이 증가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는 달리 논술 전형의 경우 53명 감소하여 1만 1,016명을 뽑습니다. 논술 전형 인원이 곧 감소하여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에 비해 논술 전형의 영향력은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과 전형의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엔 3개 과목 합 5등급, 즉 3합 5를 적용했던 것에서 2023학년도엔 3합 6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3합 6에서 3합 7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장 추천 인원의 변화가 생긴 대학이 존재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기존의 고교 3학년 재적 인원의 5% 이내의 인원이 추천이 가능했지만 학교별 최대 10명 추천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 전체 정원에 따른 추천하는 인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학교별 최대 6명 추천이 가능했던 것에서 고교 3학년 재학 인원의 5%를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부 성적 반영 비율의 변화가 생긴 대학이 존재합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기존에는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 것에서 교과 성적 70% 반영으로 변경하였고 30%는 서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기존 교과 60%와 서류 40%를 반영하는 것에서 교과 70%와 서류 30%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올라갔습니다. 네 번째로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 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를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됨으로써 생긴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을 10% 비율로 상위 3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명지대의 경우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으로 환산하여 2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이나 서류의 중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단순히 성적만으로 선발하였던 것과 달리 2023학년도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까지 포함하여 선발하는 대학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동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크게 변화합니다. 왼쪽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율동아리와 봉사활동, 수상 경력은 대입에서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로희망 분야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며 교내 수상은 학기당 한 건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대학이 감소합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공립대를 비롯하여 교육대학교들도 전년도 대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를 미활용하는 대학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2023학년도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중 면접형의 면접 반영 비율이 변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외대, 서울여대, 한국산업기술대의 경우 면접 반영 비율이 2022학년도 대비 10%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동국대는 10% 감소한 비율로 면접을 반영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중 면접형의 1단계 합격자 배수가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국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등 다양한 학교에서 합격자 배수를 늘려 더 많은 인원이 1차 합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3개 과목 등급 합 7로 변화하였고 경희대학교는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 3합 10으로 바뀐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의 변동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학 논술의 변화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의학 논술의 경우 폐지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한양대학교와 같이 폐지가 된 학교가 있는 반면에 성균관대 의예과와 같이 신설된 학교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논술 최저 등급의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숭실대, 세종대, 경북대 등은 2022학년도와 다른 최저 등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시 세미나의 대학별 고사 논술 전형 파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 논술에서 과학 탐구를 폐지한 학교가 생깁니다. 건국대학교는 자연 논술에서 과학 탐구를 폐지한 논술을 실시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입시 세미나 입시 흐름 분석 수시 전형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여러분들의 멘토링에 사소한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정시 변경사항 토파보기를 맡게 된 김지유입니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 소개할 이슈 중 하나는 서울대 정시 전형 내신 반영입니다. 올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경우는 서울대학교뿐입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평가 방식은 항상 이후의 다른 대학교의 전형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멘토분들이 만나는 학생은 고3만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사이에서 고민하는 멘티에게 서울대 정시의 예시를 얘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전형에서 서울대는 수능 60%, 교과평가 40%를 반영하여 정시 선발을 진행합니다.
서울대의 교과평가는 2명의 평가자가 진행하는데요. 각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아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교과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정시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점수로 2배수를 선발한 뒤 교과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을 진행합니다. 이때 교과평가 방법은 앞의 기회균형 전형과 같으며 점수 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정시 모집의 교과평가는 생기부의 어느 부분을 평가할까요? 바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통해 모집 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합니다. 과목 이수 내용은 교과 이수 현황을 통해, 교과 성취도는 교과 학업 성적을 통해,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은 세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의 또 다른 이슈는 개정 수능의 여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능 수학 과목의 문이과 폐지가 이슈인데요. 2022년도 개정 수능부터 수학 과목은 공통 플러스 선택 체제로 변환되었습니다. 이는 문이과 계열 구분을 허물고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선택 과목 간 표준 점수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문과 학생들의 수학 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수학 과목의 개정 수능 이후 변화입니다. 수학의 선택 과목을 이 입시 세미나에서 다루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멘토들이 어떤 선택 과목을 골라야 하냐고 조언해줘야 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꼭 학생들에게 전해주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과에 따라 선택 과목을 달리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려면 미적분이나 기하응시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3학년도 기준 미적분과 기하응시가 필수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55개교로 상위 대학 15개 대학 중 13개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할 때는 수학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를 지망하던 소위 이과 학생들은 인문계열에도 교차 지원이 가능하지만 인문계열을 지망해 확통을 선택한 소위 문과 학생들은 교차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열 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확통이 아니라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라고 조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제 문이과 폐지가 된 수학 과목의 실태를 올해 서울 학력평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학평에서 확률과 통계 만점자와 미적분 선택 만점자의 표준 점수 차이는 6점이나 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면 표준 점수에서 불리해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의 수학 점수를 함께 등급 매기게 되면서 문과 학생이 대부분이 확통 선택자의 수학 점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저 충족률도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최저를 맞추기 힘들기로 유명한 고려대 학업 우수형의 작년 최저학력 기준 확통 선택자 충족률은 2.9%에 불과합니다. 미적 기하 선택자의 최저 충족률 수준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4월 학평의 미적 기하 선택자 수학 1등급 싹쓸이 현상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수학 1등급 학생을 100%로 두었을 때 확률과 통계에서 1등급을 받는 비율은 7.17%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확률과 통계 선택자 중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은 매우 적습니다. 확통 선택자가 대부분 문과인 것을 고려했을 때 문과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면 정시는 물론 최저에서도 좋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시고 원서를 쓸 때도 수학 성적이 좋다면 문과 친구들에게 최저 있는 전형을 추천해 주시는 등으로 멘토링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부 10기 김지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재개발부 9기 김서인입니다. 2023학년도 정시 변경사항 토파보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정시의 경우 각 대학별로 상이한 기준과 선발 인원 및 반영 과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고민하시는 학생분들이라면 더욱 자신이 속한 학교와 전형을 알아보신 뒤에 지원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부 권고에 따라 정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요 대학은 40% 이상으로 정시 선발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 정시에 지역 균형 전형을 새롭게 만드는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택 과목으로 채택된 수학 영역에서는 같은 점수이더라도 응시자 및 표준 편차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주요 대학에서 수능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진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 2월 인원을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시로 선발하게 되는 비중이 40%에 이르며 이로 인해 수능 최저와 같은 수능 성적을 일부 고려하는 전형 또한 70% 비중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대학이 또 수도권의 대학보다는 서울 소재 대학교가 더 높은 정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의학학 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정시를 전략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연도는 위와 같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한 해인데 올해부터 해마다 400명의 정원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상위권 자연계 일반학과로 진학하는 사례가 있기에 해당 분야를 도전할 수 있는 점수가 예측보다 낮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 계획안 정원은 다음 표와 같이 모집하게 되며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로 나눠서 분류됩니다. 의학학 계열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을 안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당 전형은 대학이 속한 지역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인력을 각 지역마다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선발 비율을 40%로 증가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와 같이 위 같은 흐름에 따라 정시 비율 내에서 비수도권 선발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부 9기 김서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이과 교차 지원에 관해 설명할 멘토 박경은 이수정입니다. 녹음은 이수정 멘토가 대신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차 지원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문계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거나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2022년도 대학 입시부터 문이과 교차 지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2022년도 정시 교차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왼쪽의 표와 같이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는 5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교시 수학에서 고득점을 얻은 이과생이 인문계에 몰리게 되었고 2022년도는 첫 통합수능이었기 때문에 문과생이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 상위 10개 대학 인문 교차 지원자 평균 비율은 53.8%로 추정되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속합니다. 특히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서강대학교는 가장 높은 교차 지원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이는 계열 구분 없이 전 모집 단위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학 반영 비중이 인문과 자연 모두 44.3%로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교차 지원 합격 사례입니다. A, B, C, D로 구분된 4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멘토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차 지원의 영향과 주의할 사항입니다. UA는 교차 지원 자연계 수험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7번은 귀하가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한 후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2023학년도에 재도전, 즉 반수할 의사는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전체의 55.9%는 반수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42.1%는 교차 지원 후회한 적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깊이 있게 따지지 못해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상경 계열의 많은 자연 계열 수험생들이 교차 지원을 고려하고 또 실제로 지원하여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늘어났고 고민하다가 재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멘토분들이 멘토링에 있어
교차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멘티들에게 전달하는 경우 전공 적합성, 즉 진로 역량을 따져서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이과 교차 지원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흐름 분석에서 이과 핫이슈 소개를 맡게 된 배진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대 부활로 인한 변화에 대한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입시부터 약대 학부 전환이 시작되었는데요. 편입학으로만 선발했던 지난 약 14년과는 다르게 수시 정시로도 약대 학부생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PPT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번 연도에는 약 1,700명의 약대 학부생을 선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는 큰 이슈였는데요. 약대 학부 전환이 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약대 지원을 하게 되고 의치한 약수를 제외한 일반 자연계열 학과의 커트라인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약대 편입학의 경우는 이번 연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편입학을 포기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소위 고인물들이 늘어나면서 입시에는 눈치 싸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용은 입시 결과를 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자료는 2022학년도 입시 결과와 2023학년도 수시 전형 방법인데요. 상위권 학생들의 약대 선호가 크다는 사실이 증명되듯이 등급컷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수시 전형의 경쟁률은 사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가장 높았던 경쟁률인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의학과 논술 경쟁률을 2022학년도 입시에서 넘었다고 하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약대 논술 경쟁률은 666.4대 1이었다고 합니다. 사진 옆에 있는 문구들은 약대 수시 입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들입니다. 최저 등급이 기본적으로 많은 대학이 많고 약대 논술의 경우는 의학 관련 논술이나 과학 논술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정시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천천히 보시면 백분위가 높은 편으로 잡혀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약대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정시 전형으로도 다시 한번 반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률도 높은 편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대 입시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학과에서 대학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인데요. 최저가 없는 대학들을 보면 약대에서 유명한 대학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오히려 진학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 이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문 계열이 지원할 수 있는 약대입니다. 인문 단독 선발이 되는 경우가 약대나 의학 관련 학과에서는 존재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이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과 핫이슈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입시 세미나 입시 흐름 분석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